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부터 선물까지 한 방에 알려주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배찬수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저희와 24시간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배찬수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저께 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또 오늘 미국장도 올랐고 아침 시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의외에 오늘 일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가? 그러면 또 내일장, 또 연속성이 없죠. 그래서 내일장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 궁금하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시황 시간하고 교육 시간에 향후 전망까지 알려드릴까? 끝까지 들으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는 소폭의 상승이, 오늘은 소폭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시장인데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오늘 장에 맞는 내용인데요. 투자라는 게임은 정확하게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라는 게임은 수학적 계산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100년 전 제이시 리모머가 한 말인데요. 뭐 수학적으로 본다면은 어저께 장이 강세장, 그러면 또 뭐 외국인들도 어저께 샀고, 그럼 오늘 장도 당연히 미국 장 봤을 때도 미국 장도 뭐 FOMC 회의에서 결과가 어쨌든 그 FOMC 할 때는 빠졌지만 미국장 시가는 빠졌지만 종가는 또 강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장도 강하지 않을까? 연동해서 생각한다면 지금 미국 선물도 양호하고, 근데 또 그런 수학적 계산만으로는 절대 똑같이 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시장을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이런 장도 충분히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이 매매하는 길을 여러 갈래로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오늘 다 공개를 해드리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예측은 수학적인 계산뿐만 아니라 유연한 자세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한 시황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의 음봉을 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짚어주시죠. 예, 오늘 이제 종합지수와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빠졌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 아닙니다. 지금 0.4%, 0.6% 이렇게 빠지면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2,530포인트를 넘었다가 오늘 또 2,520포인트 초반까지 조정. 근데 추세는 어때요? 추세는 그전 추세보다는 조금씩 상방이죠. 이제 2,500의 초반이 아니고 2,520선의 초반이에요. 그래서 장은 완전히 이 큰 하락 추세, 이런 하락은 아니고 이제는 그전하고 틀리게 2,530을 넘어가니까 또 눌림목 조정이 어디까지 왔냐면 2,520 초반까지. 그래서 현재 정확한 지수는 이제 2,524포인트이기 때문에 향후 장세는 꼭 방향성을 한 방향으로 정하면 안 된다. 이제 뭐 오늘 또 조정 나왔으니까 내일 또 급락, 또 뭐 만기 지수 대폭 하락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또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내일 또 엄청난 상승, 뭐 각가지 지금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교육 시간에 알려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장은 눌림목 조정, 하지만 2,520 초반까지의 그냥 당연히 나야 될 조정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이제 기간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한 그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여의도 기간에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오늘도 기간이 계속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을 사는 기간, 지금 기간 손실이 엄청 많이 나 있거든요. 파생 쪽에서. 외국인들이 수익이 굉장히 높은데 이건 기간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틀려요. 주식을 하는 여의도 기간은 정통파고 뭐 연기금이라든가 큰 자금이고,
파생을 하는 쪽은 증권회사의 조그만 투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주식하고 다르게 파생 트레이더하는 그 시스템에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기관 쪽에서 주식은 사고 있다. 향후장은 이제 연말장이라든가 연초장 이런 걸 생각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중에 대부분 하락인데 하락폭이 삼성전자 0.4, 뭐 삼성바이오로스 0.2. 근데 2위 우리 그 SK 하이닉스가 0.69 플러스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아직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는 점. 그러면 반도체 업종이 살아있으면 삼성전자도 뭐 0.4 하락 이 정도면 충분히 대형주 위주로 다시 뭐 내일부터라든가 반등이 가능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큰 추세를 지금 너무 예단한 것은 좀 이른 판단이에요. 6위부터 10위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1위 삼성전자가 살짝 눌리면서 종합지수가 0.4% 하락을 했는데 그 외에는 뭐 오늘 오히려 현대차도 그렇고 네이버 같은 간혹 또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수가 하락해서 오늘 못 오르고 있는데 몇 종목은 오늘 급등하는 종목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위 종목에서 상위 종목은 뭐 지수 하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반등은 없지만 오히려 하락권 아니면 코스닥 쪽에서 좀 반등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마라. 그냥 하루 쉬어가는 눌림목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하락이 큰 폭의 하락도 아닐 뿐이고 또 특히나 좀 소폭의 그런 조정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음봉이 큰 상태입니다. 코스닥 시황도 전해주시죠. 예, 이제 코스닥 지수는 제가 840포인트 그 정도가 이제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840포인트 선을 역시 회복을 못하고 840선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종목도 오늘 이제 어저께 특히 제가 어저께 종목이 조금 흐름이 좀 이상한 흐름이 나타난 게 지수는 플러스가 났는데 종목군들이 이렇게 테마군들은 형성도 잘 안 되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서 제가 어저께는 쉬어가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흐름이 오늘 조금 강해져서 특히 이제 앞에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4%씩 에코프로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는 쉬어가는 장에서 이제 하락하는 장 840선을 찍고 그래서 흐름은 조금 코스닥 쪽이 안 좋은데 또 조정을 또 하루 이틀 이렇게 보이고 나면 다시 또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840선 지수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 하지만 뭐 향후 장세를 계속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834포인트죠. 5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뭐 이 정도 하락했으면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으면 화면에 보이겠지만 크게 이렇게 쭉 추세가 꺾이는 모습은 아니고 840 돌파를 위해서 또 열심히 834포인트로 830선대로 내려왔지만 우리 이 840, 850선대 이 고점은 영원히 못 넘는 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돌파를 하기 위한 모습이지만 지금은 어쨌든 좀 쉬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수가 쉬고 있으면 종목도 이렇게 힘있게 막 그 여러 종목을 가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템포 좀 늦춰가는 코스닥은 가는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인 종목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군 선정을 할 때 좀 시간을 좀 두고 템포를 좀 늦춰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꺾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 위주로 해서 약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분들께서 체감하시는 하락폭은 조금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좀 쉬어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짚어봤고요. 선물 시황도 전해주실까요? 예, 이제 오늘 선물 시장이 결국은 지수를 웩도독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드는 내일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상태로 더 급하게 올라가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뭐 눌림목 조정을 좀
아침부터 시가 이후에 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시작하고 나서는 선물이 뭐 0.5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전일 그랬죠. 전일 계속 박스권의 고점 341. 그래서 341 고점에서 오늘 더 돌파했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뭐 우리 그 기관 쪽에 힘이 좀 작용을 했는지 오늘 338 중반까지 지금 내려왔네요. 지금 방송하면서 지금 음봉이 좀 세게 나와서 요 흐름이 이제 야간 선물에서 살짝 보여줬어요. 그래서 FOMC 발표를 하고 나서 야간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 한번 보면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전에는 이제 야간 선물도 굉장히 강했어요. 341 정도 이렇게 플러스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338.80, 뭐 85, 80까지 이렇게 눌림목 조정을 보였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장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야간 선물은 거의 보합까지 마무리를 지었지만 주간장은 저점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883 후반, 지금 중반까지 내려왔지만 뭐 중후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840으로 야간에는 미국장을 보고 움직이니까. 근데 어쨌든 힘이 굉장히 없었죠. 338.80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야간장에도 뭔가가 좀 그 매도 압력이 좀 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주간장도 마찬가지로 883 중반까지 내려오는 지금 또 338.20까지 내려왔는데 매도 세력이 과연 그러면 오늘 어디까지 내려갈 건가? 그리고 그러면 향후 오늘이 끝이 아니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틀 뒤에 만기 지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서 향후에 제가 잠시 후에 교육 시간에 만기 지수에 대한 흐름은 더 상세하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습이 선물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잡혀지고 있는데요. 어제 야간 흐름이 선물시장에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주식시장까지 주간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뒤인 만기까지 어떤 흐름 이어갈지 저희와 함께 분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의 포지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포지션 잡아볼까요? 예, 이제 차월 물거죠. 롱 포지션이고 오늘 종목을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315 풋 매도를 또 오늘 두 계약을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315가 지금 지수는 오늘 빠졌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매도를 들어간 가격이 0.46이었어요. 근데 지금 지수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0.44. 어저께 종가보다 지금 더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지금 빠졌다고 해서 315 종합지수로 한 2,350인데 그 지수 때는 뭐 다음 달 무렵이라고 그래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0.5 이하로 내려오면서 옵션 가격이 0.5 이하로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반등이 나와도 크게 반등이 못 나오고 그냥 또 하루 이틀 정도 이제 한 2, 3포인트 급등이 나와버리면 0.2 뭐 이렇게 하면서 0.1 완전히 그러면은 이제 하한가 0.01을 향해 가는 그런 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0.46에 어저께 매도를 4계약을 들어간 거고 오늘은 0.44에 2계약. 그래서 오늘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이 먼 옵션 외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풋 쪽이라고 해도 315 같은 경우는 좀 더 쳐도 된다. 주식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 오늘 이제 거래소 지수, 코스닥 지수가 좀 눌림목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 종목들이 손실이 좀 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선물옵션 계좌를 증권회사 트신 다음에 대용을 잡고 옵션 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315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치는 거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HT에서 지금 보여드린 것도 HT에서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무료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 투자에 입력을 하시고 실제로 매도를 들어가셔서 뭐 한 아예 만기 1까지가 아니고 한
이번 달 말이 되면 거의 이제 프리미엄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럼 수익이 거의 확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주식을 갖고 계시는 거 손실을 감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옵션 매도를 들어가셔서 주식의 손실을 옵션 매도로 커버를 하셔라. 이런 팁까지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315포인트 롱, 풋 매도로 포지션 잡아주셨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 같은 포지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략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지는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선물 시그널에 대한 자세한 포지션 매매 비법들 배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교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투자의 맛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장의 맛을 분석해보고 잠시 뒤에 원픽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의 맛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오늘 장 어떤 맛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 혹시 문제 나시면 카레 크림 넣어서 먹어보지 있어요? 처음 예. 들어보는 조합인데요. 느끼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장이 좋을 것 같은 어저께 장에 비해서 오늘 장 안 좋기 때문에 크림을 듬뿍 넣어서 느끼한 카레 라이스 맛 뒤섞여서 지금 뒤죽박죽인 맛이거든요. 아마 썩 오늘은 기분 안 좋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맛에 비유해서 한번 크림을 듬뿍 넣은 카레 라이스 맛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카레라이스에 크림을 섞은 것처럼 조금 느끼하기도 하고 뒤죽박죽인 그런 장세의 모습이다라고 비유를 해주셨고요. 오전장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떤 테마가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강한 종목군들도 장하게 흐르고 있어요. 오늘 이제 오전장에는 광고주 종목은 그렇다고 광고주가 다 가진 않고 좀 독특한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와이더 플래닛.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잡을 수도 없고 한 3일 정도 상한가 그냥 상한가로 시작해서 상한가로 끝나는 그런 모습인데 최초에는 한 3,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조금 됐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3,000원에 거래를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점상이라고 그러죠. 상한가로 시작해서 상한가로 끝나는 장이 3일 연속 있기 때문에 뭐 거래도 없고 뭐 굳이 팔 필요가 없겠죠. 상한가 풀린 다음에 팔면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나왔나 했더니만 우리 그 와이더 플래닛의 정우성 그리고 또 이정재 영화 배우가 유상증자인데 제3자 유상증자.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이제 유상증자 한 게 아니고 그 불특정 다수와 함께 하는 거는 오히려 악자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대주주가 될 우리 그래서 한 290만 주 거의 이제 그러면은 지금 3,000원 정도의 당연히 유상증자 가격이겠죠. 그래서 그럼 한 9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10,000원을 넘었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그래서 그러면 금액적으로도 뭐 한 200~300억 정도 평가 이익이 낮겠죠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그 오징어 게임에.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의 오징어 게임에 정우성 영화배우가 플래닛 그 방송으로도 히트를 쳤지만 주식 투자를 또 해가지고 한 200~300억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우성 씨는 한 60억 정도 그래서 한 3배 정도 더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겠죠. 아마 그래서 더 시장에서 또 환호를 하는 것 같아요. 와이더 플래닛 그러면 대주주가 앞으로 이정재 영화배우가 되겠죠. 그래서 축하드리고 한번 어디까지 상한가를 치는지 풀리지는 않았으니까 뭐 당분간은 매물이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풀릴 때가 얼마 정도일까? 근데 빅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화배우가 투자를 해서 대주주가 되면서 회사 현재는 적자예요. 뭐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3,000원 가격밖에 안 하지만 어쨌든 핫 이슈를 받아서 지금 100% 지금 3배 정도 가격이 상승한 상태고 3,000원의 유상증자 물량을 받으신 그 대주주가 그럼 과연 이게 얼마까지 오를 건가? 그것도 한번 관심의 초미가 될 것 같아요. 와이더 플래닛 오전장의 광고주에 대한 테마 핵심주였습니다. 네, 이정재와 정우성 씨가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와이더 플래닛이 나흘째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있는데 어딜까지 좀 상승이 이어질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이 원체 몇 종목의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장 강세 테마도 짚어주실까요? 예, 오후장은 이제 뭐 종목군들이 지수는 빠졌지만 이제 하나둘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라 그러면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치 기능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삼성전기가 가장 먼저 휴대폰에서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근데 이제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음봉을 한번 세게 맞았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우량주들이 음봉을 세게 맞았을 때는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그런 모습이 지금 이번 장에도 이제 드러났는데 그 음봉을 다 메우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음봉을 이렇게 세게 맞아서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뭐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 3일 정도 횡보를 하고 나서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지금 요 하락분을 다 메웠고 오히려 지금 더 올라가고 있죠. 고가를 뚫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오늘도 장대로 한 3, 4% 지수는 안 좋은데 이렇게 그 온디바이스 AI주의 휴대폰을 출시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휴대폰 관련 업체들이 또 확산이 되고 있죠. 이런 상승 추세가. 그래서 삼성전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묵직한 종목이 지금 한 달, 2달 정도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러면 이와 관련된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하시면 아마 요번 지수 조정 끝나고 또 우리 삼성전기 같은 그런 수익률이 꽤 많이 나는 종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은 그냥 온 디바이스 AI주 거기에도 물론 포함이 돼 있는데 저번에 제가 알려드린 종목 중에 뭐 엑시콘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한 8% 정도 올랐는데 그렇게 오른 종목 말고 지금 움직임이 없으면서 또 휴대폰과도 연결이 돼 있고 그 둘째로 실적이 좋아야 돼요. 삼성전기도 뭐 이번 실적은 조금 실망스럽다 그래서 이때 음봉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적자는 아니죠. 흑자를 계속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 관련된 이쪽이 수혜를 계속 온디바이스 AI주 때문에 후회를 더 받기 때문에 그런 종목,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원픽 종목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가 하반기를 주도할 섹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도 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있을지 잠시 뒤 원픽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의 원픽 종목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입니다. 12월 4일 공략했던 나노신소재, 도전제 관련된 종목이었는데요. 2.7%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신규 상장주 테마로 공략했던 종목은 그린리소스였습니다. 며칠 만에 27% 넘는 수익률을 만들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프로텍 공략했습니다. 5.17% 수익률을 만들었고 제약바이오주도 바이오다인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켰는데요. 6% 넘는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기가비스까지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44%를 넘겼습니다. 네, 지난주 공략했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44%를 넘겼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또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해볼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제가 저번에 한번 반도체 종목을 쭉 소개를 해드릴 때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넥스틴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넥스틴이 5만 원대 아마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나갈 거예요. 이제 58,000원에 10월 말에. 그래서 이때의 반도체주를 제가 위시간에서 이제 교육을 해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거의 다 제가 여기서도 다 알려드렸었는데 넥스틴 그 실적 면에서도 상당히 우량하고 지금 가격대가
5만 원, 5만 8천 원대에서 5만 8천 원에 거의 바닥에서 알려드렸었고 목표가 1차적으로 이제 한 7만 원,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가면 뭐 10만 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오늘도 한 3% 정도 올라가면서 7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좋은 회사, 영업이익이 넥스틴이 매년 넥스틴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거의 500억 정도 그리고 꾸준하게 실적이 받쳐주는 500억 정도 매년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일단 받쳐주는 반도체 회사면 나중에 기술력이라든가 또 모르죠. 요즘에 이제 이 고성능 칩 쪽으로 해서 그 온디바이스 AI주 관련된 주로 또 편입이 돼 버리면 급등하는 현상도 나오거든요. 아마 그 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그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장에도 한 3% 정도 상승을 했고 이런 종목은 뭐 굳이 지금 정리하실 필요가 없이 다시 한번 2차 상승, 이제 한번 조정을 거쳤죠. 2차 상승을 쭉 하게 되면 다시 2차 목표가인 한 10만 원을 향해 길게 보면 이런 종목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넥스틴 뭐 오늘 기가비스 좀 움직임이 있는데 기가비스, 넥스틴 이런 종목, 제우스도 그렇고 반도체 종목은 실적이 다 우량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중간에 정리하실 필요 없이 한번 끝까지 가져가셔라. 그렇게 추가로 팁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로 넥스틴 공략을 했는데요. 오늘도 3% 천천히 저점을 올려가는 모습이 우상향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원픽 종목도 바로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오늘의 원픽 종목 온디바이스 AI주일까요? 예, 오늘은 이제 아까 비슷한 내용인데 휴대폰, 삼성전기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점. 그래서 온디바이스 AI주 그리고 휴대폰 부품 업체 중에 이제 하나인 슈피겐코리아 요 모습은 이제 움직임이 오늘은 굉장히 상승폭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일단 받쳐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지금은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연말장 그리고 내년도까지 쭉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확실하게는 안 보이더라도 영업이익이 500억. 그래서 매년 우리 슈피겐 코리아도 500억 정도 순이익이 계속 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회사는 아니고 휴대폰 쪽 관련된 부품업체 쪽인데 슈피겐 코리아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조정을 보여서 3만 원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3만 원 초반까지. 근데 실적은 매우 우량하고 아까 삼성전기가 우리 온디바이스 AI주 휴대폰의 그 수혜를 받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반면에 슈피겐 코리아는 지속적으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럼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휴대폰 쪽이 지금 요즘에 이 좀 관심에서 좀 멀어진 상태죠. 근데 삼성전기가 이제 요즘에 좀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 그러면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이 꽤 좋다는 거는 회사 내용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고 있지만 이제 이 아마존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해서 세계적인 판매망도 구축해 있고 지속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매년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쌓인다는 점. 그러면 온디바이스 AI주라 꼭 연관은 되는 건 아니더라도 또 휴대폰 업체면서 그러면 결국은 온디바이스 AI주 나가겠지만 이제 기기 성능 보호하는 자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온디바이스 AI주랑 연관이 있겠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부류 중에 하나면서 실적이 좋은 그런 관련주로 엮인 흐름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향후에는 실적주로도 갈 수가 있고 온디바이스 AI주 휴대폰 부품 관련주 어느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폭이 거의 없을 때 한번 저점 매수를 공략하고 연말 내지는 내년도장을 한번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슈피겐 코리아 오늘 공략 원픽 종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슈픽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실적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주가 바닥 부근에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삼성전기가 온디바이스 AI와 엮이는 흐름에서 이런 흐름으로 같이 한번 슈픽앤코리아도 온디바이스 관련주로 묶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2교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2교시 수업은 선물 옵션에 대해서 배워보는 투자 클래스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 질문도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시는 방법처럼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만기 지수를 예측하고 있는데 오늘도 관련된 내용 배워볼까요? 예, 어저께 약간 세분화해서 이제 외국인 동향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한층 더 세분화된 기법으로 만기 지수를 예측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앞서서 파생 상품은 레버리지가 강하기 때문에 과도한 설정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장이 결국은 340.50에 끝났나요? 네, 종가가. 그래서 340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날아간다. 콜 100% 매수 했다가 오늘 바로 뭐 많이는 안 빠졌어. 뭐 1%, 1포인트, 2포인트 빠졌지만 어쨌든 콜 옵션은 지금 외가 콜 옵션은 거의 오늘이 옵션 만기 전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냥 반토막이 아니고 반에 반토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콜 옵션 외가를 죽이기 위한 지금 전략 같은데 종목 선정도 이제 잘해야 된다. 외가 옵션은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포지션을 많이 들어가는 매매는 계좌가 한 번에 박살이 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어저께 했던 내용을 살짝 복기를 할게요. 요 모습도 사실은 HTS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의 HTS에 무료로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직접 볼 수가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금요일 날 내용이라는 거. 그리고 342가 재밌는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콜 332가 어저께 종가가 1.00으로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아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그냥 반토막이 아니고 0.5가 아니고 이제 내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가망이 지금은 이제 지금 선물 지수로 338인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가망이 없다. 4포인트, 5포인트 올라야 되니까 그럼 가격이 결제가 안 될 가격이 되면 뭐 0.2나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줄어들 거예요. 다시 반등이 조금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프리미엄 하락을 극복을 못 해버리면 결국은 만약에 이제 342의 만기가 딱 됐다 하더라도 342 콜은 가격이 오늘 오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가 옵션은 절대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 이 모습이 이제 지금도 외국인들이 이 모습은 여전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342의 최대 수익이고, 물론 지금은 이제 이 정도 지수가 내려왔겠죠. 내려왔는데 지금도 수익 금액이 굉장히 커요. 뭐 최대 수익이 7천억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수익이 지금 한 7천억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보다 지금 현재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굳이 안 올리고 이 정도에서 뭐 오늘 내일 해가지고 340 정도? 그렇게 해도 거의 뭐 1조가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많이 났다는 점. 그래서 이 손실은 이익은 전부 기관 쪽이 지금 손실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그래서 지수를 미국장도 오늘 양호하고 미국 선물도 굉장히 양호한데 타협을 약간 하거든요. 만기가 되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너무 손실이 크니까 좀 협조 좀 해달라. 약간 적당한 선에서 이제 만기가 마무리가 되는. 어쨌든 뭐 지금 한 1, 2포인트 빠졌긴 하는데, 그럼 어때요? 제가 힌트. 월요일 날 상승. 오늘 화요일 날 하락. 그러면 수, 목이 남아있는데, 뭐 오늘 빠졌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 아침에 올랐다 빠졌으니까. 근데 내일도 급락, 뭐 이런 식으로 급락. 이게 아니고 이틀 오르면 이틀 빠져요. 이틀 빠지면 이틀 오르고. 만기주는 특히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목요일까지의 지수를 보면 오르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번 달, 저저번 달 보면 많이 빠졌다가 20포인트 오르는 것도 만기주에 올랐죠. 어저께는 올랐고 2점 몇이 올랐죠. 2점 몇이 올랐고 오늘 지금 현재 몇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뭐 한 2포인트 빠졌다고 쳐요. 그럼 제자리거든요. 근데 살짝 수요일 날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목요일 날 만기일 날은 오르겠죠. 근데 조금 오르는 게 아니고 이틀을 뺐기 때문에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오늘 요 정도 빼서 제자리로 갖다 놨는데 내일 오르는 폭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 보시면 안 되고 만기주는 이틀 간격으로 또 아니면 오늘 내일 빠지고 자포자기 했더니 금요일 날 또 목요일 날 또 급등하면서 만기 지수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흐름이 아직은 단정 지으면 안 된다. 계산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내 심리가 굉장히 무서우니까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요거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 외국인들은 현재 포지션이 상당히 수익 중이고 342일 때 가장 수익이 크다는 점. 그래서 이 위쪽도 지금 완만하게 조절을 해놨기 때문에 342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도 오늘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 338이죠 지금 338 여기네요. 여기에서 지금 머물러 있으면 뭐 그렇다고 340을 하루만 해도 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지금 340 근처가 와버리니까 오늘 민 거를 봐서는 쉽게 뭐 345나 뭐 이 정도는 힘들 것 같고 340에서 뭐 아주 강하면 342에 만기일날 딱 결제를 윈도우 드레싱 맞추듯이 그렇게 맞출 수는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 지금 매도의 힘이 강한 걸 봐서 342를 확 넘어가는 장은 거의 힘들 것 같고 340 정도? 아마 요 정도 유력할 것 같아요. 근데 341 뭐 요 정도 얼마든지 342.5에 딱 꽂힌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342가 가능한 근거는 외국인들이 최대 수익이 난다는 그런 가정이지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자기의 최대 수익을 위해서 342에 정확하게 맞추고 그러지는 못해요. 논리적으로 342가 맞지만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는 맞지만 주식시장이 항상 그렇게는 안 된다는 점. 첫 번째 명언처럼. 자, 하지만 이제 오늘 강의 내용 이렇게 342 금요일 날 오늘은 당연히 틀리겠죠. 금요일 날 매매 동향이죠. 매매 동향. 하루의 매매 동향. 금요일 날
이 동향을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거를 제가 방송에 보냈고 월요일 날이 어제죠. 어저께 340을 넘어버렸어요. 종가 지수상으로 또 340.50으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냐면 이제는 조금 틀려요. 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닥, 선물, 쌍끌이 매수 세 가지를 금요일날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 HT에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2천억 거의 뭐 2천억 선물에 한 6천억 정도 이렇게 해서 선물을 대량 매수했다는 점. 그리고 현 선물을 전부 다. 근데 이제 현 선물을 매수하면서 그전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콜 매도를 한 100억 내지는 뭐 200억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날 의조적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면 콜 매도는 거의 뭐 올려놓고 미는 가격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버리죠. 한 반의 반토막이 돼버리죠. 그럼 그 다음 날 다시 매수로 환매. 그래서 옵션을 거의 뭐 단타 치듯이 옵션 가격을 2배, 3배 올려놓고 거기에 매도, 다시 환매해서 이익을 취했는데 이날 잘 보면 정통적으로 현 선물을 사고 푼 매도도 상방이죠. 그래서 이제 투기적으로 올렸다 내일 빼는 게 아니고 금요일 날은 현 선물을 매수하면서 상방 포지션의 파생을 계속 잡았었어요. 기억이 나시고요. 금요일 날 V자 반등이 나왔었죠. 331에서 1.50을 바닥으로 해서.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지도도 338이면은 매우 양호한 지수대예요. 근데 이렇게 올려놓고 외국인들이 풋을 계속 매도를 치고 선물을 매수한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포지션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인 어저께도 2포인트 이상 올랐던 거예요. 그렇게 올렸다는 점이 설명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337이죠. 337. 337까지 올린 다음에 계속 뺐어요. 그 윈도우 드레싱이 있는 날 339까지 종가를 올려놓고 콜 매도를 200억인가요? 대량으로 매도를 치고 그 다음날 또 한 5포인트 급락. 그래서 콜옵션 프리미엄이 또 반의 반토막으로 줄어섰을 때 그 다음날 다시 환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금요일 날 337까지 올렸다고 써있네요. 337까지 올렸는데 풋을 계속 매도를 쳤다는 점. 요 흐름이 그 전에는 급등을 시키고 다시 콜 매도를 치면 단타를 치는 거죠. 그런 모습과 달리 이제는 지속적인 상방을 외국인들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장은 그냥 337이 왔다고 그래서 다시 급락장으로 또 331 그게 아니고 오늘 조정은 나왔지만 337보다도 지금 한참 위에요. 338일 거예요, 지금.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여기서 오늘 눌림 목조정 정도로 인정을 해주고 다시 내일과 내일 모레 요즘 뭐 2, 3포인트 오르는 거는 그냥 뭐 1도 아니까. 그럼 오늘 한 2포인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3포인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340 정도로 가겠죠? 그 근거는 이제 외국인들도 아마도 이제 그렇게 보여요. 이제 내년 3월 달이면은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도 할 수가 있고 뭐 그 이후에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이제 이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FOMC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어저께 미국 선물이 쭉 빠졌다가 종가는 미국장이 급등을 했죠. 그럼 만약에 오늘,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어쨌든 오늘 밤 내일 미국 시장이 더 효과를 크게 볼 거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똑같이 오늘같이 뭐 12시쯤에 FOMC 오늘도 발표가 있겠죠. 쭉 빠졌다가 내일 다시 종가상 반등이 나온다. 아니면 그냥 호재가 돼서 아예 처음부터 쭉 올라가 버린다. 그렇게 돼버리면 오늘 장에 내일 흐름은 완전히 역으로 338에서 갭상승. 그렇게 되면 또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야간에 야선의 또 흐름을 받아야 되겠죠. 야선. 요런 흐름이 내일 장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야선에서
저점 매수를 오늘보다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야간에 저점 매수를 해서 미국 장의 상승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장도 오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상승, 오늘 조정 그러면 하루하루 똑같죠. 그러면 다시 이제 만기주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미국 장이 먼저 보여주겠죠. 그래서 미국 장이 만약에 오늘 밤에 급등을 하게 되면 야선의 저점 매수가 굉장히 유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만 매수를 하면은 마이너스권에서 매수를 했더니 야선이 플러스로 끝나면서 야선이 만약에 플러스 2포인트로 끝났다. 그러면 주가는 눌림목 조정을 마치고 그 다음날 주간이 되면 2배 정도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침에 갭상승 2포인트 플러스 매수 따라잡기 힘들죠. 근데 야간에 저점에 매수를 해서 그대로 놔뒀더니 그 다음날 4포인트가 되는 4포인트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만기주에는 저도 통상 지금 이렇게 만기주를 계산을 해보면 뭐 1포인트 오늘 어저께 2포인트 오르고 오늘 2포인트 빠지면 이렇게 느슨하게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올라갔다 그러면 한 5포인트, 6포인트 이렇게 확실하게 올라가고 근데 통상 흐름도 알아야 된다. 만기주의 흐름은 아주 약세장, 지금은 약세장은 아니죠. 아주 약세장은 빠질 수가 있는데 통상 강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시작하는 지수 대비 목요일 날 지수 대가 강한 장이 좀 많아요. 요거는 이제 한 가지 팁인데 또 외국인들이 이런 매수세가 오늘은 안 들어오지만 오늘은 아까 보니까 현선물이 조금씩 매도지만 외국인들이 현선물과 또 공격적인 풋 매도가 들어온 날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가 된다면 1, 2포인트가 아니고 한 4포인트 정도 오를 수가 있다. 그러면 계산을 딱 해보면 나오죠. 338로 만약에 오늘 종가가 나온다고 하면 4포인트가 오른다 그러면 만기 결제 전이라도 내일이라도 얼마든지 342가 도달할 수가 있는 지수,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지수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의 이런 흐름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6천억 정도를 하루에 사주는 날이 온다면 이날이 이제 그 금요일 날 한 꽤 많이 올랐던 날이죠. 지수가 조정인권이다, 뭐 하락권으로 접어섰다 이렇게 말이 나왔지만 331포인트에서 337포인트까지 한 5포인트, 6포인트 반등이 나왔던 날이에요. 이 정도 반등은 아니지만 4포인트 반등은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오늘은 이제 거의 장이 끝났으니까 내일이나 아니면 내일 모레장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뭐 100%는 아니지만 342 근처가 저는 결제 지수가 큰 오차 없이 끝나지 않을까. 한번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이틀 정도 기간을 보시고 이 정도 지수대에서 한번 끝나고 이런 흐름이 한 번이라도 외국인들이 사주는 흐름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 나올 확률이 좀 높겠죠. 그리고 목요일 날은 또 미국 FOMC에서 금리 발표도 하니까 뭐 금리 동결, 호재 이런 내용이 나오면 또 그날도 상승이 가능하니까 한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과 내일 모레 요 지수대 근처로 끝난 이제 한번 보는 것도 좋은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만기 지수를 지속적으로 342로 잡아주시는 이유를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자세한 선물 옵션에 대한 강의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걸려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선물 공부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은 롱으로 포지션 잡아봤고요. 원픽 종목은 슈피겐코리아 알아봤습니다. 배 박사님의 만기지수 예측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